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네. 각설이에요. 네. 네, 한 주의 발전을 또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뭐 평소 같은 그런 뭐 날이 좋네요 이런 거 말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2주의 발전 말고. 2주의 발전 말고요? 네, 2주의 발전 말고 2주의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한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려 메일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메일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팬분들 중에 관계자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또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이발소는 원래 2주의 발전을 또 얘기하는 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뤄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5월 6일까지 새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뭐 뭐 이제 여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 중에 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면 또 어마어마한 지원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거 광고는 아니고 메일을 또 팬이 주셨다고 네, 하니. 저희 자가발전을 네. 오랫동안 청취해주신 분께서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네. 찾아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VC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새로운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네. 뭐 이번 주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주 이발소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인가요? 네, 이번 주에 가져온 소식은요. 2020년 4월 12일부터 네. 4월 19일까지 있었던 IT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나온다 말만 문성했던 다음 달 폰 아이폰 SE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5의 외형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이폰 8의 외형에 최신 아이폰의 AP를 탑재하고 나타났는데요. 저가형 스마트폰을 다 씹어 먹으려는지 가격이 55만원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덕분에 애플은 그동안 미뤄왔던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도 한꺼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신나는 소식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다리던 그런 폰이 또 하나 또 나왔습니다. LG가 그 기존의 스마트폰 브랜딩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디자인에 힘을 실은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 LG 벨벳의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카메라 디자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띵큐, 듀얼 스크린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LG의 이번 도전, 이번에도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화상 채팅 프로그램 줌의 보안 이슈 기억하시죠? 줌이 거치는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면서 나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 기록을 중국 정부가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여기에 줌이 유료 사용자에 한해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돈 받고 파는 느낌이 드네요. 네,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이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제 윈도우 10이 설치된 PC와 삼성 갤럭시 사이에는 케이블이 없이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플의 에어드랍이 부럽지 않게 되겠네요. 개발자들의 성지, 개발자들의 필수템. GitHub는 소스 코드를 보관하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죠. 하지만 무료로 사용한다면 내 코드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유료로 사용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에 GitHub는 4월 14일부터 기존의 GitHub for Teams라고 불렸던 비공개 저장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제 코드 공개하기가 부끄러워서 GitHub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GitHub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이버가 클로버 스피치라고 하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새로운 음성인식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네이버 동영상 뉴스와 같은 자사 서비스에 도입이 되었다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공개된 것인데요. 덕분에 긴 강의록이나 회의록을 녹음해 올리면 이를 문장으로 받아 써주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의록 작성하던 막내분들, 이제 클로버 스피치 한번 써보시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 IGA 웍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1월 첫째 주 사용자는 646만 명이었으나
3월 첫째 주에는 585만 명으로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앱 스노우, B612, 소다 등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면서 이러한 앱들에게 직격타가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용자가 급증해서 곡소리, 한쪽에서는 사용자가 급감해서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 위생, 그 중에서도 손 씻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삼성도 모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손 씻기 앱을 출시했는데요. 구글은 기존 시계 앱에 이를 탑재한 반면 삼성은 손 씻기에 특화해서 갤럭시 스토어에 손 씻기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몇 번 손을 씻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씻었는지 이를 표시해준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손 씻는 걸 까먹지 않게만 해주더라도 이 앱의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앙숙이라면 앙숙일 수 있는 구글과 애플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양사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서 iOS, 안드로이드에 이를 탑재하고 상호 연동되도록 구현한다고 합니다.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소식을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본 것 같네요. 네. 맨 마지막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코로나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로나19가 뭐 여전히 아직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확진자가 그쵸, 하루에 소강 상태로 발생하는 네,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행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계속 확증세가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코로나에 대한 소식 3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좀 퇴치하기 위해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잘 나가는 IT 회사죠. 기업. 구글과 애플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 그 퇴치를 위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두 회사가 특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 그러니까 네. 기술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이제 이런 손을 잡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회사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 두 회사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네. 그 중에 제일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스마트폰?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고 그쵸. 있고 또 구글도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있기 음. 때문에 그 OS를 활용해서 이 코로나19 퇴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지만은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네. 코로나19 퇴치에 좀 힘을 쓰겠다는 건데 사실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뭐 백신도 없고 네. 또 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최선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이런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그 이제 몇 가지 분석들을 보면 가장 이렇게 빠르게 안정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정보를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든지 그 정보에 빨리 접근해서 본인의 예방을 또 챙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됐다고 하는데 네. 아마도 이런 그 스마트폰에 있는 게 결국에 요즘엔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으니까 사용자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네. 뭐 동선 그리고 뭐 사용자의 활동량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다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내놓은 방법은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은 실장이 만약에 은 실장이 확진자라고 합시다. 아, 예. 은 실장이 확진자인데 철렁하네요. 갑자기 이제 확진 판정 받았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은 실장은 항상 이 스마트폰을 들고 네. 어디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실장이 만난 모든 사람의 네. 그 스마트폰에 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아. 은 실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네. 또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이 누가 있었는지 다 수집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2주 동안 이 주변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해서 네.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은 실장이 확진을 판정받는 순간 네. 앱에다 올리는 거예요. 나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어 라고 뭐 건강 본인이? 네, 건강 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은 실장의 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2주 동안 만났던 접촉자들이 네네.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올립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알림을 주는 거죠. 너 얼마 접촉자를 전에. 만난 적이 있어 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들으면 네. 굉장히 뭐 좀 혹자는 두렵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본인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록되고 있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그 코비드19만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면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게 구현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걸 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6월부터는 네. 구글이나 애플이 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OS 상에서 네.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근데 은 실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 뭔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렇죠. 내 프라이버시가 좀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두 회사가 또 개인정보 보호하면 또 약간 목을 매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민감하죠. 네, 그래서 네. 이 두 회사가 또 손을 잡았기 때문에 뭐 네. 주기적으로 키를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 키만으로 저를 식별할 수 있는,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서버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가공을 거치면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푸시를 보낼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일단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이발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현재 봉착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참 이 두 회사가 도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회사를 그렇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자체는 지금 할 수 있는,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그 좀 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IT 기술로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담이지만 사실 그 스마트폰 OS가 네. 한 그 소시적 얘기를 하자면 네. 10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OS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1.0 나올 때 이게 이런저런 OS들이 있었는데 네. 만약 그때 이 두 회사로 다 정립이 되지 않고 여러 회사가 남았다면 이게 바로 이렇게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었을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독점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다 보니. 네, 네.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네, 이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삼성 이미 구글은 그 자사의 그 시계 앱에 네. 손 씻기를 하는 타이머 앱을 그 타이머 기능을 내장한 바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웨어의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삼성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에도 손 씻기 앱을 삼성이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있어서도 네. 사실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손 씻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입을 막고 마스크를 막고 뭐 아니면 어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제 네. 주기적으로 손을 씻는 거가 가장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네.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손 씻는 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물에만 이렇게 슥슥슥슥 하시는 사실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미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네. 물에만 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을 그렇죠.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세균이 번식하기 더 쉬운 상황을 만든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하는 거는 올바른 손 씻기, 그러니까 오랫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네. 그 타이머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손 씻는 횟수도 체크를 해주고, 그렇죠. 또 씻는 동안에 얼마나 길게 씻었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뭐 움직임까지 체크하진 못하겠죠. 그렇죠. 손의 움직임까지. 네. 근데 다만 그 손 씻는 행위 자체를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했는지 이 정도의 분석만 해줘도 뭐 일단 면역력 강화에는 충분히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근데 원래 네. 이 손을 잘 안 씻어요? 손은 되게 잘 씻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을 되게 꼼꼼히 열심히 씻는 게 네네네. 손으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 지금 사태와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그래서 손을 되게 열심히 씻는데 네네. 사실 뭐 이거 저는 여자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이상하게 오른손만 씻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오른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 많단 말이야. 탁탁 이렇게 털고 나가는 네, 거지.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거는 안 씻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묻었다는 걸 자랑하는 거야? 왜 거기만 씻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비누가 없는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깍지를 껴서 네. 손을 씻는다, 뭐 네네. 이렇게 손바닥 긁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너무 어렵다, 아니나 이거 외우기 귀찮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비누를 꼼꼼히 묻혀서 오랫동안 씻기만 하셔도 그치.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좀 더해서 네. 아무 일이 없더라도 그냥 손을 한번 씻는 것도 좀 맞아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을 좀 주기적으로 얼마나 내가 자주 씻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시간 동안 네. 8개의 알림이 네. 이제 손 씻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요. 하루에 최소 8번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네. 최대 3번 정도까지의 추가 알림을 더 줄 수 알림 있다고 받을 수 하고요. 있고. 네. 애플워치
저나 이제 아망드는 애플워치 쓰잖아요. 네. 이 애플워치에도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아마 3자가 만든 것들이 있겠죠. 서드 파티에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네. 애플워치에 대해서는 이 좀 손 씻기에 특화된 앱은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있다면은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많은 분들이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건강 앱에다가 좀 넣어줘도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그럽시다. 네. 마지막 또 코로나 소식인데 이번에는 좀 씁쓸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뭐 사용량이 늘었다. 재택근무를 위해서 이런 환경이 더 좋아졌다. 네. 혹은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게임 시간이 더 늘어났다. 네. 뭐 이런 소식들을 갖고 왔는데 반면에 또 좋아지는 만큼 아쉬운 기업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네. 뭐 이런 카메라 앱 네. 이런 것들의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이번에 그 스테이 앳 홈 네. 그 이벤트를 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이게 그 스토리 칸에다가 그런 걸 추가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사용량이 더 활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감소세란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기 지금 나온 거는 네. 이 스토리 포스팅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포스팅? 포스트에 네네. 그 올라온 것들의 집계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는 스토리 올려서 집콕 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집에 있는 걸 보통 포스트에 올리기에는 좀 심심하지. 네. 굳이 이거를 약간 24시간 있다가 지워지는 부담 없이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집이 방이 한 12개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집이 방이 12개 정도가 있으면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내 방 거실이 네.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또 이제 고정된 포스트로 계속 올려놓기에는 뭔가 좀 심심한 거나 혹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 소강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네. 인스타그램 한 10% 정도의 사용량이 줄었는데 네. 카메라 앱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네. 셀카를 찍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찍을 네. 수 있는 사진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뀌는 집에 거잖아요. 있으면 저는 진짜 이렇게 목 다 늘어진 티셔츠 입고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옷을 입고는 있군요. 그렇죠. 아, 진짜 옷을 안 입고 계시나 보죠. 네, 저는 주로 그런 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극장 앱, 이것도 문제겠다. 극장 앱의 사용량은요 네. 9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앱, 네, 이것도 그리고 마찬가지. 해외 여행 관련된 네. 앱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사용량이 줄었고요. 사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네. 이제 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이 비단 앱만 아니라 이 네. 분야들은 사실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갖고 있는 분야라서 네.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사실 앱이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시장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빠르게 좀 정리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정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소식 3가지를 알아봤고요. 네. 넘어가서 이제 좀 재미있는 IT 소식들 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네. 새 음성인식 기술인 클로바 스피치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네이버의 클로바라는 브랜드가 네. 지금 이제 그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면서 네. 일종의 그 인공지능 AI 자체에 대한 브랜딩으로 클로바라는 걸 가져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엔진이죠. 네, 엔진 자체를 네. 이제 클로바라고 가져가고 있고 또 동명의 스피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그 스피커에 대한 역할을 떠나서 이제 반대로 말한 것들을 글로 옮겨주는 기술을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STT라고 하죠. 스피치 투 네네네. 텍스트라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TTS는 알고 계세요. TTS는 뭔가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네. 해서 글로 써놓은 것들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가발전 아망드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똑같네. 똑같아. 연습해요? 그 제 목소리예요. 집에서? 그 제 목소리.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또 뭐가 달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말한 거를 반대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들이 뭐 간간히 있었습니다. 네네. 뭐 실이나 사실 클로바도 네. 그 자체로 뭐 클로바 뭐 내가 뭘 해줘 하면 제가 그걸- 말한 거를 그렇지. 텍스트로 변환해서 네. 이제 분석을 하는 걸 텐데요. 이번에 갖고 나오는 이제 클로바 스피치라는 엔진은요. 네. 이걸 길게 녹음하는 거에 있어서 좀 네. 특화가 된 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뉴스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자동으로 자막이 생기는 경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동으로 긴 영상인데 실시간으로 내가 자막을 쓰지 않은데도 실시간으로 자막이 막 붙어서 나오는 네네.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 동영상 뉴스에 이미 1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대중들에게 풀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전에도 네. 뭐 동영상 뉴스뿐만 아니고 코로나19에도 또 이게 활용이 됐다고 해요. 어떤 면에요? 이제 자가격리자에게 네. 오늘 발열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클로바 스피치 기술이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헤드라인 말미에도 적어놨지만 네. 회의록이라든지 뭐 강의록 이런 것들을 쓰시는 그렇지. 데 있어서 뭐 강의록 한번 하면 1시간 정도는 또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 언제 받아치고 언제 있어요. 힘들죠. 그 네. 완전 속기사분들도 1시간 정도 그치. 하는 거 하면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게끔 나온 기술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용하려면 사실 무궁무진해지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글을 읽어서 소리로 내주는 기술도 이미 발전을 꽤 상당 수준 한 수준이지만 네. 반대로 글을 읽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꼭 사용자 사용 환경한테만 보여주는 텍스트를 떠나서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 자체를 인풋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 그러면 뭐 활용 분야가 되게 막대해지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자막 같은 거 달 때도 이거 다 언제 타이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자막- 이제 딱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막으로. 좋겠네요. 거기에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예. 뭐 아까 자가격리자에게 이 전화로 통화로 하는 것도 그런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구글이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하는 그런 그거 한번 보여준 적 있었죠. 네, 인공지능 보여드린 적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한 발짝 우리나라 기술로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영미권의 그 영어권 사용자들한테는 네. 이 기술이 꽤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또 인공지능 스피커도 한참 더 앞서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어 인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가 약간 다른 나라 대비 어떻게 보면 사용자 수가 언어의 사용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네, 약간 더딜 수도 있는데 뭐 빨리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더 써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어가 좀 비주류 언어인 거에 비해서 네.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비주류 언어라는 게 네. 뭐가 단점이냐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만큼 없다는 적다라는 거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실 그 신경만 학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적은 학습량을 가지고도 네. 100배 이상의 네네.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어도 네. 그 예전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 만드신 뭐 네이버 클로바 팀에게 저희가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네.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확도가 굉장하다고 해요. 네, 일단 가장 큰 도움은 아무래도 많이 써보시고 많은 피드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만큼 개발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클로바 스피치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으로 애정을 표해야 되는 소식인데요. 네.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해요, 이거를요. 네. 깃허브. 네, 깃허브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다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사실 긍정이가 있었다면 참 네.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요. 네,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긍정이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깃허브는 이제 네. 개발자들의 성지라고 제가 헤드라인에 적어놨는데요. 네. 기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이에요, 기시. 네. 그래서 기시라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네.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온라인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깃허브라는 서비스고요. 사실 깃허브 외에도 뭐 비트버켓이라든지 아니면 내 서버에 직접 구축하는 깃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깃허브는 이 깃을 만든 사람이 직접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깃허브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스 코드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그 개별의 저장소라는 곳에 네네. 보관해 놓는데 그 저장소가 가장 많은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뭐 개발을 하다가 네. 뭐 좀 막혀.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 만들 것 같아. 그럼 좀 검색해 보면 깃허브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은 이제 하늘을 날고 기는 그런 개발자분들이 그렇지.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를 저희 같은 비루한 개발자들은 받아서 쓰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다 있다라는 게 그 네. 개발하는 상황에 따라 그
돌발 사태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지간한 케이스들은 다 있을 정도로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GitHub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사실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소스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뭐 버그가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만큼 진행을 했는데 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은 실장도 개발을 하고 저도 네. 개발을 동시에 해서 뭐 만드는데 누가 어떤 걸 수정했는지 몰라질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네네네. 있고요. 아니면 은 실장은 별도로 개발하고 저도 별도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합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개 저장소로도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네네. 공부하는데 GitHub를 쓰고 싶어.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코드다 보니까 네. 남한테 공개하기는 조금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GitHub가 그러면은 비공개 저장소를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네네네. 근데 그거는 유료야. 라든지 네. 아니면 은 실장과 저만 이제 은 실장과 저 긍정이 이렇게 셋이서 사용하는 저장소가 있는데 네네네. 이 저장소를 비공개로 만들고 싶어. 라고 남들은 한다면 안 봤으면 좋겠어. 남들은 못 보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상업용 프로젝트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만들고 싶을 때 유료 서비스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서비스 이름이 GitHub for Teams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위한 GitHub라는 유료라는 거죠. 네, 유료였는데 이게 4월 14일부로 무료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GitHub는 아예 유료화 상품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요것보다 더 높은 네네네. 등급의 뭐 지원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SAML이라고 뭐 네네네. 다른 이제 지원들이 필요할 때에는 네. 좀 월 9불에 서비스를 추가로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9불짜리 서비스도 네. 4불로 가격을 낮췄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유료화 상품들을 축소시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GitHub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무료 서비스로 GitHub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MS가 GitHub를 인수를 하면서 네네. 사실 MS가 계속 그 뭔가 악의 축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져갔었는데 GitHub를 인수하면서도 MS가 인수하니까 약간 걱정돼. 큰일 이런 났어.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브랜드 이미지를 목적으로도 또 하고 있지만 네. 이 GitHub라는 곳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는 공익성이 더 중요한 지금 사이트라고 느끼고 있나 봐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축소한 것도 있지 않을지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네. 이런 비공개 저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개발자분들에게 GitLab이라는 이제 저장소를 내 서버에 구축하는 회사 내 사내 네, 사내 컴퓨터를 구축해가지고 GitLab이라는 서비스를 설치를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런 수요가 이제 GitHub으로 좀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사에 있는 서버가 보안적으로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취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GitHub만큼 그걸 신경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GitHub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사내 보안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보안을 주로 하는 그런 어떤 업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GitHub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GitHub의 이런 변화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해서는 이런 뭔가 서비스 오픈하고 나면 가격 내리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은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적은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네. 뭐 약간 뜻깊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은 실장 에어드랍 많이 쓰세요? 저는 뭐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집 안에 있을 때는 뭔가 USB를 꽂는 어떤 그 케이블을 꽂는 작업 자체가 안 하게 된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맥이랑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네네. 컴퓨터 그러니까 맥과 그 아이폰을 서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사실 네. 저도 개발할 때 빼고는 그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루틴인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파일을 옮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냥 선을 꽂아서 쓰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네.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 안드로이드 케이블 자체가 이제 USB 3.1을 애플보다 더 먼저 지원을 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진영이. 그러다 보니까 막 무슨 뭐 10기가 뭐 40기가 이런 영상 파일이나 뭐든지 그런 걸 꽂아서 옮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꽂는 게 더 빠르지 사실. 네.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빔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루투스 파일 전송, 와이파이 파일 전송을
이미 서드파티 앱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렇죠. 그걸로 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끼니까 다들 꽂으시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근데 지금 오늘 온 소식 네. 이 윈도우 10과 삼성 간에 네, 이 와이파이 갤럭시 간에. 네, 갤럭시 간에 와이파이 전송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선 전송이고요. 네. 일단 뭐 윈도우 10이 네. 안드로이드 사실 윈도우 기반의 폰이 이제 다 망하고 아, 그걸 그렇게 조심해서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망했어요. 네. 윈도우 10이. 인정했거든, 자기들도. 네. 망하고 이제 네. 안드로이드랑 이제 손을 잡기로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랑 손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제 전략적 긴밀하죠. 파트너십을 맺고 네. 계속 이제 갤럭시에 좀 특화된 기능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네. 일환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파일을 내 그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 오. 기능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를 보면은 네. 완전히 에어드랍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 PC에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PC에서 전송할 파일 선택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내 컴퓨터 창에 그 탐색기 창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내 스마트폰을 고릅니다. 그냥 드라이브처럼, 네. 외장 드라이브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던지시면은 파일이 전송이 된다고 해요. 깔끔하네요. 네. 네. 군더더기 없는 방법이군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서드파티 앱들이 이런 것만 해주는 걸로 뭐 소위 말하는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네. 앱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면 사실 이걸로 돈 벌어오는 회사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거를 아예 운영체제단에서 딱 해결을 해줘 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실제로 저는 혹시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지만 네. 우리 촬영해주고 있잖아요. 잘 들고 갤럭시. 다니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저도 다음 주에 나가면 꼭 한번 써보려고요. 네. 네,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에어드랍의 장점은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그 와이파이가 꽤 상향되면서 그걸로 갖고 있는 이제 고속 전송의 특징을 좀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살렸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근데 뭐 좀 아쉬운 점은 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100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용량은 512메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에어드랍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네. 단일 파일 하나가 512? 네. 뭐 옛날 생각하면은 사실 천지개벽 같은 변화긴 하지만 네. 요즘 파일 크기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OS 사용하시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한번 사용해 보실 만한 요새 윈도우가 거의 업데이트를 뭐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업데이트 꼬박꼬박 하시면은 이 기능도 언젠가 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아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된다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보안 이슈로 맞아요. 다뤘었던 줌에 대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안 이슈를 다루면서 이제 아망드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사실 네. 그 어떤 이런 음성이든 아니면 뭐 텍스트 기반이든 메신저 네.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중간에 그 암호화를 하는 방법을 이제 지난주 방송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어떤 버그의 일환이었다라고 줌은 이제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은실장과 제가 화상 대화를 하는데 네. 그 화상 대화를 하는 그 암호화 키가 네네. 그러니까 은실장과 저만 알 수 있어야 되는 그 암호화 키가 중국 서버를 경유해서 간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사실 줌 쪽에서는 중국 사용자들만 그 중국 서버를 거쳤어야 되는데 버그다. 중국 외의 사용자들도 중국 서버를 거치는 버그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글로벌한 버그였죠. 네, 그래서 뭐 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외면을 받기도 했고 네. 구글이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글 같은 회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줌을 좀 사용을 지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줌이 지난 14일 날 네. 유료 이용자들에게 네.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치자면은 이제 서버 선택권을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무율 서버를 갈 건지. 네. 고구려 서버를 갈 건지.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서버는 오히려 역으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주던지 네. 아니면 명확하게 그냥 뭐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들처럼 상관없고 네 위치에 무조건 기반할 거야. 네. 이렇게 규정을 두던지 이래야지 정상인데 이게 어떤 특권처럼 이제 돈을 내면 이걸 바꿀 수 있게 해줄게.
나 이거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요? 틴더에서 본 거 있을 거예요. 틴더에서 어떤 기능이 틴더에서 있어요? 돈을 내면은 네. 내가 한국에 있지만 이제 저기 러시아에 가서 네. 이제 러시아에 계시는 분들과 매칭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글로벌한 서비스니까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 내면은 네. 이제 그걸 이게 패스포트 기능이라고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 돈 내봤어요? 저 돈 많이 냈지 틴더에. 듣고 계십니까? 아무튼 네. 그걸 유료 상품으로 냈다는 건데. 유료 상품은 아니고 그걸 네네. 유료 상품 낸 건 아니고 기존 네. 유료 사용자들에게 이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추가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요? 디스코드가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디스코드도 이게 돼요? 디스코드도 그 서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나랑 가까운 서버를 통신해서 뭐 예를 네. 들어서 한국 서버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 네. 그러면 가까운 뭐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 이런 서버를 경유해서 음성 채팅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줌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재밌는 게 네. 줌이 현재 뭐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호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도 중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놓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겠죠. 근데 무료 사용자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연결된다고도 말은 안 했죠. 네, 기본적으로는 중국 데이터 센터는 네. 중국 내 사용자들 왜냐면 중국 법이 네네네. 그 중국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중국 외로 나가면 안 반출되는 된다.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가 보군요.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고 있어요. 그 재밌는 건 아까 말했던 디스코드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네.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을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음성 서비스나 화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얼마나 멀어지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간극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극이라기보다는 그 레이턴시. 제가 라고 했는데 은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꽤 그 인터넷 전화 같은 것도 멀리서 이제 꽤 먼 거리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랑 통화해 보시면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디스코드는 이제 타국을 두는 거잖아요. 더 원활한 서버를 선택하라라고. 근데 그 이유가 근데 줌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뭔가 보안 이슈가 나고 나서 보안이 그렇게 걱정되거든.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바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품질이 뗄래야 뗄 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미국 서버를 선택을 했다. 그럼 레이턴시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쉬움을 안고서도 그걸 이제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한정 줬다는 게 조금 좋은 이미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줌 쪽에서도 이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부랴부랴 좀 도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줌은 이제 새로운 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잠깐 개발 업무를 올스탑을 했다고 해요. 네. 올스탑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온 개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줌도 뭐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뭐 네. 구글 행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프라든지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줌이 사실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사랑을 받는 게 또 줌만의 매력인 뭐 레이턴시가 적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줌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자기들의 장점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그런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줌이 어떤 식의 이제 얘기를 나눴고 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이걸 바꿔가는지 좀 찾아보시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 불안해하는지도 느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은 아주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소식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네네. LG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거 제가 이제 대본에는 기다리던 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또 이 기다리던이라고 읽긴 읽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거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네. 이 LG가 아니, 이거 네. 왜 제가 대본을 이렇게 썼냐면 네. 은 실장이 LG 폰을 쓰잖아요. 저는 LG를 좋아합니다. LG라는 네.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폰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LG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먼저 좀 살짝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LG가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인 벨벳이라는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LG 벨벳입니다. LG 벨벳. LG 벨벳이요. 네. 그냥 벨벳이라고 하면 안 되고 LG 벨벳입니다. 네. 이게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 저는 LG 좋아하니까 이제 네. 2008년에 이거
그 상표 등록을 해놨대요. 벨벳이요? 이 벨벳이라는 LG 벨벳이라는 거를 네.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할 때 이제 원래 내 분야를 선택할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타블릿 혹은 그 무선 통신 장비라고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놨대요. 그럼 오래전부터 이 브랜드에 대해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2008년이면 무슨 기계 나올 때였지? 아이폰 4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이폰 1세대가 1세대 나올 네. 때였어요. 그러면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LG는 원래 사이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자인의 명가였어요. 초콜릿폰, 네. 샤인폰, 초콜릿 롤리팝. 2세대 때 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녀시대랑 그렇죠. FX랑 이제 서로 다른 광고를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휩쓸었지 거의. 그렇죠. 저도 그때 그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디자인 하면은 또 LG랑 스카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죠. 네. 근데 스카이는 먼저 음. 이제 아쉽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삼성의 애니콜은 약간 그 아재들이 쓰는 그렇지. 걸명 걸리는 걸리버 같은 거였죠. 그렇죠. 약간. 네. 애니콜 어디서든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힙하다 하면은 약간 LG 사이언 이런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야, 너 휴대폰 뭐 써? 나 사이언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 초콜릿이야. 나 샤인폰 써. 요즘 그 네. 스마트폰 핸드폰 뭐 써면 스마트폰 나 뭐 써가 아니고 안드로이드야. 아이폰 써. 이런 얘기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벨벳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벨벳 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초콜릿 샤인을 이을 네. 다음 그 LG의 그 좀 뜨뜻해지는 느낌인 거지. LG의 따뜻해지는 느낌. 무기가 네. 벨벳이 아닐까. 네. 했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시장이 나오면서 그때 안드로이드 초창기 그 캐릭터가 있던 로봇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을 갖고 왔어요. 옵티머스 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죠. LG가 그러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정말 큰 방황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뭐 사업부를 접는다 만다 하는 소식도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에 막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G6니 네. V15니 뭐 맞아요. V16니 이런 건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또 이제 활용 점정으로 띵큐. 네, LG의 AI 브랜드인 그 띵큐를 큐 같은 거지. 모든 뭐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 뭐 오만 데다가 다 띵큐.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이번 벨벳도 네. 마지막에 LG 벨벳 띵큐. 띵큐 이렇게 막 조마조마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I 그 브랜드를 야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갤럭시 S10 빅스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갤럭시 S10 빅스비 폰. 아니면 뭐 아이폰 시리, 아이폰 11 시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 4S의 그 S가 시리란 얘기는 있었지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사의 모든 제품에다 시리를 붙이진 않잖아요. 너무 티나잖아. 이거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다 찍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물론 비유가 왜 죄송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 중국제가 집에 있는 게 다 중국제라서.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래서 LG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놓긴 했었어요. 네. 뭐 DAC 그러니까 음악 감상을 위한 뭐 맞아요. 새로운 장비를 스마트폰에 넣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듀얼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삼성은 핸드폰을 어떻게 접을까 네. 화면 어떻게 접을까 할 때 야 그걸 왜 접어? 하나 더 주면 되지. 옆에다가 화면 하나 더 달면 되지. 근데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반응도 좋고 또 뭐 G5 때였나요? G4 때 됐나요? G5입니다. 프렌즈들 친구들 만들어준 네, 거요. 뭐 모듈형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뭐 카메라를 더 화질을 좋게 만드는 맞아요. 아니면 뭐 배터리를 더 높이는 뭐 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중국의 이름 모를 회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LG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거네 그러면. 저는 그땐 되게 LG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LG 브랜드에 대한 애정은 초창기 옵티머스 시절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옵티머스 다음에 중간에 나온 게 뷰. 이제 노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뷰 시리즈들 나올 때만 해도 별로 감흥이 없다가 뷰도 네. 되게 그 새로운 화면 비율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의 1대1 사이즈에 맞는 비율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었던 것 네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에게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LG가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색깔을 좀 잃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장 최신 모델인 V60도 출시를 네. 안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 잠깐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이제 LG는 국내에 하이엔드폰을 판매하지 않으려 한다. 네. 그러니까 사업부 철수 수준은 아니지만 핸드폰 시장에 힘을 좀 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미운 자식이 그냥 이제 완전히 나와 연을 끊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미운 자식이요? 그러니까 너무 애착은 있는 거지. 애증은 남아 있는 거야. 아픈 손가락? 그 이제
어떻게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서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막 찾아보고 또 괜찮다 싶으면 구매도 하고. 특히 윤 실장은 네. 그 DA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맞아요. LG 거밖에 없다면서 LG 폰을 계속 사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놀렸거든요. LG 거를 왜 사냐고 막 놀렸었거든요. LG 거 거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차마 모델은 못 말하겠지만은 저 98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DAC에 있어서는 지난번 은실장 음악다방을 한번 청취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은 DAC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측정치가 엄청 좋아요.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 DAC에 들어있는 측정치 수준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자인에 모은 역량을 네.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지난주였나요? 한 2주 지지난주였나요? 된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난 거는 소문부터, 그러니까 네. 언론 플레이가 된 것부터는 그 디자인의 스케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방울 모양의 어떤 디자인 카메라를 네. 디자인했고 네. 어떤 이제 LG가 가야 될 스마트폰의 방향성은 디자인이다. 디자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언론에 그런 이 내용들을 뿌렸는데 네네. 이제 어저께 나온 소식이죠. 4월 19일 날, 오늘 나온 소식이네요. 네. 4월 19일 날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LG에서 LG 벨벳의 디자인은 요런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아망드 디자인하는 개발자시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말해보시죠. 디자인하는 개발자인데, 자, 일단은 2주 정도 그 외에 자동차 신제품 나올 때, 네. 막 페이스 전체 체인지 될 때, 이런 거 이제 공개하잖아요. 쫙 2주 전, D 며칠 하면서 이렇게 스케치 나오고, 또 며칠 전에 이제 어두운 조명 안에서 이제 실루엣만 딱 보이는 거 한번 나오고, 네. 마지막 짜잔 하고 공개하고 이러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아, 물론 개인적입니다, 다.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뜸들일 만한 디자인, 너무 네. 소재, 디자인, 뭐 배치, 어디 하나 뭔가 이게 그래서 여기서 혁신적인 디자인이구나, 네. 여기서 혁신적인 배치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아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디자인은 저는 잘 모르지만 물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획자로서 기획적인 입장을 생각을 할 때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초콜릿 폰을 돌아가 보자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초콜릿 폰을 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자들끼리는 너 폰 뭐 써? 나 초콜릿 써. 초콜릿 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초콜릿 폰이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도 그 디자인이나 뭐 형태, 그때 당시의 트렌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초콜릿스러움이 있었어요. 네. 진짜 초콜릿이네 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 폰을 쓰는데 왜 이게 벨벳이야? 라고 하면 전 뒷면이 벨벳일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왜 그 뭐였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트북 나온 거 있잖아요. 서피스요? 서피스. 네. 그쪽이 앙칸테라 가죽인가 뭐 그거 써가지고 알칸타라? 엄청 고급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아니면은 뭐 그거에 준하는 어떤 컬러감, 뭐 일반적인 광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무광의 고급스러운 다른 느낌이 나오던지 이렇기 때문에 벨벳이아라는 브랜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내가 이걸 쓰는데 이게 벨벳 폰이래. 근데 누군가 친구가 이게 왜 근데 벨벳이야? 라고 물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그런 기능적인 특징이 없다면 디자인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강조하는 게 네. 세로로 배치한 그 카메라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물방울 모양이 카메라 디자인에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스마트폰들 보면은 네. 이 렌즈 많이 달린 이 못생긴 카메라를 어떻게 그 중에서 예쁘게 만드냐 이게 약간 숙제죠, 숙제. 숙제인데 LG는 그 해법으로서 우리는 물방울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디자인조차도 크게 잘 이쁜 와 이렇게 배치하면 됐구나 이런 해법이 있었네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거였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네네네. 그래 이런 방법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요즘 뭐 갤럭시 S10이나 네. S20죠 이런 네. 것도 보면은 요즘은 노치를 다 빼는 추세고 화면에 배제를 없애고 있죠. 다 화면에 최대한. 배제를 다 없애버리고 노치를 다 빼고 네. 이제 아예 그냥 점 하나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넣는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LG는 아직까지도 노치를 물방울 모양의 노치를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보면 이제 언론 쪽에 이제 공개된 뉴스들을 좀 읽어보면 네. 매스 프리미엄이다라고 이제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매스가 뭐 그 병원에서 쓰는 매스가 아니라 네. 그 매스미디어의 매스인 거잖아요. 덩어리? 예, 일반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이다라는 네. 느낌으로 이제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아싸리 모든 힘을 다 빼고 중저가형 모델로 밀어붙였으면 좀 더 판매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서 디자인에 힘을 줬다라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LG만의 뭔가 새로운 특장점이 있느냐? 네. 또 그것도 왜냐면 뭐 예전처럼 DAC가 들어간 것도 그렇지. 아니고요.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듀얼 디스플레이가 지원될지 사실 디자인을 봤을 땐 듀얼 디스플레이가 지원이 힘들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LG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안에 소프트웨어 이름이 벨벳인가? 띵큐를 없애고 이제 띵큐 이름이 벨벳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띵큐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또 뭐 냉장고 뭐 이런 다 들어가잖아요. 걔네도 갑자기 벨벳으로 업데이트되는 갑자기 업데이트 되더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벨벳의 위치가 조금 이제 벨벳이 설 수 있는 곳이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의 위치 정도가 아닐까. 씁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사실. 가격으로서 네. 경쟁력을 가져가야 하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폰에도 그 뭐 모두 안드로이드가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사용자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네네네. 뭐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 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삼성은 이제 그 라인업이 정리가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LG도 LG만의 색깔을 빨리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으면 아니면 LG라는 그 회사 전체적인 브랜드를 버리고 맞아요. 뭐 전처럼 벨벳으로 그냥. 가든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LG라는 글자를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마치 삼성이 일본에서 네. 삼성이라는 글자를 다 빼고 갤럭시로만 가는 맞아요. 것처럼 네. 그런 방식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그 탈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고르는 게 옛날처럼 그냥 디자인이 예쁘네. 설사 이번에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더라도 디자인이 예쁘네 하고 고르는 건 이제 극히 한정적인 순간이 된 것 같고 같은 안드로이드를 얼마나 잘 입맛대로 해주는지와 그리고 내가 이걸 구매했을 때 최소 2년 이상 어떤 보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LG는 이미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라인업을 정리를 막 사력을 다해서 한 이유 중 하나도 라인업이 정리되면 일단은 아이폰 계열처럼 좀 지원을 길게 할 수가 있으니까 라인업을 정리한 건데 LG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윗선의 결정권자들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어쨌든 뭐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디자인밖에 공개된 맞아요. 건 없으니까요. 네네네. 또 새롭게 그 벨벳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돼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 이바이소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알아요? 39만 9천 원 이렇게 나올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희망회로 돌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벨벳은 레드벨벳이죠, 여러분. 네. 넘어가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이번에도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 소식인데요. 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 나오면 난 이제 아이폰으로 갈아탈 거다. 아니면 난 드디어 이제 핸드폰을 바꿀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아이폰의 2세대 아이폰 SE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스페셜 에디션. 네, 애플의 2세대 아이폰 SE가 공개가 됐습니다. 스페셜. 이거 소개하려고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소식만을 위해서 약간 기다리고 있군요. 사실 이게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IT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SE가 그러면 어떤 제품인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세대 아이폰 SE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1세대 아이폰 SE라고 하면 아이폰 5S의 디자인을 계승해서 네. 그 당시 나왔던 아이폰 6S의 네. AP 그러니까 칩셋을 아이폰 5S의 디자인에 넣어서 네네. 출시를 한 맞아요. 일종의 스페셜 에디 그때도 스페셜 에디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판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하나는 약간 저가형 스마트폰을 내놓기 위해서 네. 기존에 갖고 있는 폼팩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안에 속은 최신의 AP 기술을 뭐, 활용한 네. 제품들을 아이폰 SE로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5S의 디자인을 채용을 했다면 네네네. 이번에는 아이폰 8의 네. 디자인을 채용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을 채용했다라는 게 이제 겉모습이 유사하다라는 네. 것이고 겉모습이 유사하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재활용이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 기존에 이제 애플이 그 자기들 공장 단계에서 만들어놨던 폼팩터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거인 거잖아요. 아이폰 SE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아이폰 네. 8의 폼팩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말이 재활용했다라는 거지. 네. 뭐 리포폰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고 그치. 그 디자인을 사용했던 그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애플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성능을 넣겠다. 최신의 기술들. 최신의 기술들을 넣겠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얼굴 인식 쓸 수 있는 거야? 많은 그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신의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터치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폰 8에 있었던 터치 아이디와 홈 버튼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자면 이 뼈다구는 다 그대로를 유지를 하되 네. 이제 안에 있던 어떤 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최신으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진짜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옛날에 아이폰 SE 나올 때 아마 기억하세요? 그때 뭔가 이거 막 이렇게 제조 공정이 이렇게 바뀌어 뭐 이런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렇게 느낀 게 큰 스마트폰이 싫은 사람들은 이거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줬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네. 근데 이번에도 뭔가 뭐 얼굴 안면 인식이랑 이거 말고 예전 걸 원하는 사람들이나 작은 사람들은 이걸 쓰면 기술이 최신이네 이런 느낌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신도 그냥 최신이 아니고 네. 아이패드 프로 4가 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아이패드 프로가 네. 프로라는 이름에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A12 칩셋을 달고 나왔어요. A12Z 그 칩셋을 달고 나왔는데 네. 현재 아이폰 중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인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다음 세대인 A13, A13 칩셋을 네. 달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아이폰 SE에도 아이폰 11 프로와 같은 A13 칩셋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 있잖아요. 네. 이미 판매하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능만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거기다가 네. A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모도 더 적고요. 네. 그리고 처리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폰 8의 해상도가 낮아요. 네, 다른 이제 아이폰 11 프로보다 해상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해상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해상도도 그대로입니다. 아이폰 8과 똑같고요. 하지만 뭐 HDR이라든지 네. 뭐 트루톤이라든지 이런 최신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선적으로 느끼기에는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인물 사진 모드도 카메라가 한 개만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인물 그 배경 날리는 기능 있잖아요. 네네네네. 배경 날리는 인물 사진 모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폰 10R 그러니까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0R이 너무 부담스러운 네. 가격 99만 원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SE가 55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나는 얼굴 인식 필요 없어 네. 라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저는 오히려 지문 인식이 아직까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그 마스크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정말요. 너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혹하는 그 기능과 성능인데 거기에 가격이 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지만 LG 벨벳은 39만 9천 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뭐 그런 비교하자면 또 그렇게 굳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안드로이드 진영 사용자가 애플로 넘어오는 걸 좀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애플이 그거를 노리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애플이 지금까지 계속 고가 정책을 유지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이 그 높은 비용을 내고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사용자 경험을 버리고 이 높은 100 몇만 원을 내고 내 삼성페이를 버리고 이걸 올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같은 값이면 똑같은 안드로이드의 그 뭐 갤럭시라든지 사용성을 다 유지해야 LG 되니까. G6라든지 그치. 이런 G7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리미엄급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지 굳이 아이폰으로 사실 아이폰이 그 성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높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로 넘어오는 그 허들이 되게 높았는데 그거를 애플이 이게 가격이 문제야? 그럼 가격 우리가 후려칠게. 후려쳐서 55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아이폰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아이폰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매개 중간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어떤 사용성에 제약이 생긴다라면 문제가 됐겠지만은 방금 아망드가 얘기해 주신 대로 하면 사실 주요 사용성 포인트 분들은 다 지금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계기로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사용자들한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디자인 자체는 똑같죠? 그냥 똑같은데 아이폰 8과 같은데 뭐 그냥 사과 위치가 그 뒷면 로고 있잖아요. 네네네. 로고가 가운데로 왔다 뭐 이 정도로만 다르고 그리고 흰색 아이폰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흰색 아이폰은 앞면도 흰색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는 뒷면은 흰색이면 앞면은 검은색입니다. 그건 좀 실망. 근데 그건 나름대로 또 매력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약간 판다곰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신 만큼 그만큼 저렴한 아이폰이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번 거 아이폰 SE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진짜 약간 이런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라인업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폰 SE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네. 더불어서 LG 벨벳도 나오면 또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다면 많은 분들에게 좀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 폰에 네. 좀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이거 왜 같이 갖고 와가지고 둘이 비교되게 만듭니까? 왜 둘이 같이 출시했습니까? 예, 아무튼 뭐 저희는 특별한 악감정은 없고요. 양사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SE 이거는 실제로 이제 판매가 선주문이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 루머인데요. 5월 네. 6일부터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네.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사전 예약까지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물량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실제로 우리나라 판매되고 나서 뭐 사용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 저희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벨벳도 마찬가지로 신제품 소식들이 나올 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망도 이거 나오시면 어떻게 한번 입수하실 거예요? 아이폰 SE요? 네. 굳이? 네. 다들 아마 실제 아이폰 사용자들한테는 굳이? 네.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네요. 존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네. 매력적인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아이폰 SE 쓰시는 분들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1세대 아이폰 SE. 이번 기회에 새로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실런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한 주간의 소식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을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다음 주에는 자가발전이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한 주간 쉬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자가발전에서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소식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